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날씨가 여름 같아지더니 지난 한 1, 2주는 되게 추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제 밤에는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 딸이 그 수면 양말 같은 그런 뭐라 그러죠? 밍크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보들보들한 이불을 저한테 덮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도 엄마 같은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마무리를 할 때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던지고 이제 이번 주에 뵙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부모의 권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윤희님 안녕하세요. 미국은 지금 몇 시인가요? 미국 어디 계신지 잘 몰라가지고 되게 궁금합니다. 윤희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뵈면은 가끔 제 그 우아클 채널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자꾸 그러면 되게 반가운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이 랜선으로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의 나이가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만들어가는 관계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콜로라도 정말 일찍 일어나시네요. 콜로라도는 날씨가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윤희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는 안 좋은 거다라는 식의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댓글을 달아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분이 또 그때 성교육 부분도 되게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성교육에 대해서는 실은 굉장히 저도 고민이 많고 공부를 저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또 계속 얘기해 가면서 전문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깊이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캣 초딩 루이맘 루시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회사를 다시 이제 재택이 끝나가니까 자켓이 엄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40이 넘고 티셔츠 바람으로 회사를 가는 게 약간 화장도 안 하는데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자켓을 입어보았습니다. 초코바나나님, 맞아요. 성교육에 대한 물음이 들어오면 저도 저희 아이들이 성교육에 관련된 거를 물어보지는 않는데, 제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되게 당황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권위 있는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윤희님 맞습니다. 그 바운더리를 주는 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과 굉장히 저는 친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쩔 때는 제가 굉장히 너무 부모님에게 나의 너무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과연 부모와 가깝고 부모와 친구처럼 지내고, 하지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린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제 자신과 저의 부모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 주변의 제 친구들 또는 제가 아는 사람들과 그들의 부모의 관계를 보면서 나는 또 어떠한 부모가 돼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다가 저는 이 책을 조만간 좀 사서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조금 요즘 정신없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이것만 지나면 이거를 좀 읽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되게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캐치프레이즈가 만만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 같은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그 친구 같으니 정말로 다정다감하고 내가 친구처럼 내 모든 걸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이란 뜻도 될 수 있지만, 그 바운더리라는 것, 그리고 그 경계선이 되게 모호한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는 만만한 부모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정 내에서의 어떠한 서열과
규칙이 있지 않다면 그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저희 큰딸과 둘째 딸의 이 관계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뭐 아빠가 오면은 엄마, 큰딸, 작은딸 순으로 뭐 안아주고 뽀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도 아이들에게 뭘 줄 때 큰아이부터 먼저 주고, 또는 작은아이가 언니의 어떠한 그런, 언니와 물론 다투지만 그랬을 때 누구의 편이라기보다는 언니의 권위를 먼저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저도 들었고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저는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는데, 교보문고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책 요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는 상술에 속지 않는다. 제 친구가 이제 굉장히 교육열이 유명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저한테 자기 아이는 유치원 때 초등학교 2, 3학년 수학을 풀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너무 해맑게 놀고 있다, 구몬을 시작할까 말까 한다라고 했더니 저보고, 너 정신 차리라고, 지금부터 의대 준비반이 유치원 초등학교생부터 있는데 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 이러다가 너의 아이는 의대 뭐 이런 데 갈 수도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지조를 지키고 이 아이들의 교육을 앞으로 봐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지금 저희 아이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수학을 풀고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수학을 풀게 되면 진짜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일부는 상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옆집 엄마를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게 있어서 너무너무 이거를 읽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를 부족하게 키운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도 정말 장난감이 굴러다녀서 버려도 아이들이 모를 정도로 장난감이 많이 있는데, 뭔가 너무 많은 선택과 너무 많은 옵션들이 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은 선택이 아이의 의욕을 꺾는다. 그러면서 여기서 되게 또 좋은 이야기가, 부모는 상처 주지 않고 꾸짖는다. 이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제가 아이를 혼내는 모습을 가지고 저희 남편이 너무 네 감정이입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훈육을 할 때 정말 그 팩트와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이야기만을 해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아이에게 상처라든지, 제가 이전 시간에 했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죄책감도 줘서는 안 되고, 너무 다친 질문을 해서도 안 되고, 막 이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부모가 결국에는 부모가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거고,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라 권위 있는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 아이와 정말로 유연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부모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저랑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초록창에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치니까 위에 나오는 게 네이버 철학사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사전에 나와 있기로, 권위라는 것은 어떤 개인, 조직, 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을 지니는 경우, 이 영향력을 권위라고 한다. 결국에는 권위라는, 제가 얘기하는 권위 있는 부모라는 그 권위는 결국 아이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이것을 느끼고 인정하는 데서 성립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위라는 것은 그거를 인정해주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과 권위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 간에는 어떤 유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게 서로의 능동적인 인정, 그리고 자발적인 인정에 의해서 제대로 성립되는 영향력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원하는
권위가 있는 부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생산 양식에서 규정이 되고 역사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예시들이 나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과인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권위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국어사전을 봤더니 1번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적인 데서 쓰이는 용어인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권위는 일정한 분야,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사회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대입하면 가정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 가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박사님은 이 분야의 권위자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의 권위라기보다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결국 부모가 내 아이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럴 때 권위가 세워진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권위가 있는 부모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는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 저는 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한테 말을 잘 듣는데 아이에게 부모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한다. 저는 이게 되게 저희 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을 지키는 부모가 결국 아이에게 있어서도 신뢰를 얻고 또 더 좋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자존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 안에서도 아이들과 한 약속은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도록 또는 만약에 지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그것을 아이에게 이러한 이유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꼭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한 이유를 설명하면 아이도 수긍한다. 요건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칭찬하거나 일관되게 야단친다. 일관되게 칭찬을 하는데 일관되게 야단치는 거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일 때는 무조건 동일한 규칙을 지키는 게 매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덕목이 있다. 저희 집은 식사 예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른한테 하는 예의가 중요하다라고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믿는 종교인 기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사상에 대해서 늘 그 부분을 염두하고 행동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저희 집안에도 덕목이 있는 것 같고 아이가 잘못하면 때리진 않는데 화는 제가 많이 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반성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 방송을 보시더니 너 반성 많이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정신과 옛날에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맨날 하셨던 말씀이 나도 우리 아이한테는 그렇게 못하는데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왜 정신과 의사 하면서 왜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이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내가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엄하게 타이르는 편이고 부모에게 자주 말하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를 자기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아이 연령에 적합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쓸데없이 고집을 피울 때 굴복하지 않는다. 제가 어제 어떠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엄마의 자제력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운다가 어쨌든 엄마가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슈퍼에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들고 와서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그럼 엄마는 얘기하죠.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고 오늘은 이거 다른 걸 사러 갔기 때문에 이거 널 사줄 수가 없어.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 눕습니다. 네, 저도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아빠한테 그 당시 돈으로 100불짜리 카메라를 들고 와서 사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이건 너무 비싸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제가 거의 들어 누워서 울어서 사주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근데 그거를 86년, 7년도에 샀는데 제가 고등학교가 될 때까지 그 카메라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비싸게 주고 샀지만 잘 썼기 때문에 괜찮다고 아버님께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아이가 고집을 피울 때 그것에 굴복하게 될 경우에서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지 굉장히 부정적인 교육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가면은 아이들이 드러 누워서 때를 부려도 아랑곳하지 않는 외국 엄마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아이들 키우시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부분들도 같이 조금 저와 고민을 해주시고 좀 이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로 부모한테 화내지 않는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평소에 무시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아이에게 부모가 정한 집안 규칙을 꼭 지키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과연 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가 있는 부모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항목들을 같이 또 현실에서 많이 생활화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권위 있는 부모는 아이를 잘 통제하고, 통제라는 말이 되게 나쁘겠네요. 아이를 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어떠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길로 안내를 해줄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좋은 안내 지침서, 지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모는 결국 아이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부모의 지침을 따라서 정말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금쪽이를 가끔 많이 보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되게 두 가지 생각이 늘 들어요. 하나는 정말 나도 저런 부분이 있겠구나. 물론 케이스들이 되게 극단적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 중에서 되게 감명이 깊었던 부분은 아이가 굉장히 낯을 많이 가렸는데 이거는 단순히 낯을 많이 가리고 어떤 관계에서의 힘듦이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이 높고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이 있을 때 아이는 그 상황을 통제하려 들기 때문에 요구가 많아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예를 들면 그 아이는 뭐 18번 자기를 목욕을 시키라느니 아빠 엄마가 방에 못 들어가게 한다더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모에게 요구하는 세세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이유는 아이가 까탈스럽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의 불안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에게 어떠한 불안감 부모의 감정을 아이들은 고스란히 느끼니까 내가 내 어떠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아이들이 느끼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은영 선생님께서 솔루션을 늘 주실 때 보면은 부모가 늘 잘못했고 부모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인 경우가 제가 본 부분들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 부모 탓으로만 귀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결국 아이들의 거울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부모, 죄책감 없이 아이를 키우고 우리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제가 부모님들을 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아빠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우지만 뭐 연애를 글로만 배웠어요 또 아니고 저도 아이를 처음 낳아보고 1살, 2살, 3살, 10살의 엄마는 저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저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는데 너무 모든 게 부모가 이래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은 좀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사족이었고요. 고수진님 맞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결국 진심을 느끼게 되면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아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해 가면서 결국에는 성장을 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저도 힘들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아이도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친구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통제하려는 친구도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저희 딸을 또는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가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부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요리도 주아님 맞습니다.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정말 공감하거든요. 뭐든지 어떠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내 가정의 방식대로 내 아이의 성향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나의 육아라는 생각이 들고 비록 예를 들면은 금쪽에서 나온 솔루션이 우리 집과 비슷한 상황이라도 우리 집과 똑같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의 성향, 부모의 성향, 그들의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대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희님, 장난감을 몰래 놓고 왔는데 다시 갖다 줬고 용돈 벌어서 가게 가자. 네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아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오는 게 왜 잘못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의 그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교육하시는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애가 셋이시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저보다 더 많이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죠. 네. 어쨌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또 정답이 없는 성교육으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교육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2016년도에 AAP라고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그래서 미국 소아과 학회 굉장히 큰 단체고 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냥 비회원으로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보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희님은 이제 미국에 사시니까 이 부분도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소아과 의사가 성교육에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 소아과 의사 중에서 3분의 2의 의사만이 성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 또는 부모와 이야기를 하고 그나마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40초 이상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 가면은 2분도 채 교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40초를 성교육으로 할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미국 상황에 맞춰진 이야기이긴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교육이라는 것은 소아과 의사도 선생님도 부모도 그래서 모두가 함께 관여를 해서 이끌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 12세가 되면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는데 거기에서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으면서 아이들은 선생님과 조금 생리를 언제 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얕지만 기본적인 어떠한 성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조금 충분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연령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희님 아까도 위에 말씀 중에서 중학교가 되면 미국은 성교육을 되게 적나라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뉴스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에게 너무 적나라한 성교육 가이드를 내놔서 부모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힌두교 이쪽 아랍권 분들은 또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센 성교육이 과연 좋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아과 의사 부모 빼고 그렇죠. 고등학생 되면 결국에는 부모에게 해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소아과에서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10분 정도면 굉장히 기네요. 캣초딩 루이맘 루시님 맞아요.
막상 그 상황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아가씨 때 식당을 갔는데 또는 어디를 갔는데 어떠한 막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아이와 어떠한 부모를 봤을 때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10년이 지나니 그 아이와 엄마가 내 모습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상황은 닥쳐보지 않으면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자기가 대학생 때 처녀 때는 아니 도대체 왜 엄마들은 아이들 옷을 이상한 옷을 입혀서 데리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갔고 저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아동학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엄마의 환갑잔치에 자기 아기가 래시가드를 입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를 이해하게 됐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육아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함부로 이야기 숟가락을 얹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성교육은 해부학, 그래서 뭐 자궁, 난소, 뭐 이런 정관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생물학적인 성,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고 뭐 호르몬이 어떻고, 그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낳는지, 그리고 기껏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 저 6학년 때 했던 게 콘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선생님이 바나나에다가 씌우는 걸 보여주시고 끝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로 올바른 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 발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는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성적인 문제들, 건강상 외모상의 성적인 발달이 건강하게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 그 다음에 건강한 성 정체성. 그래서 제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너무 예민한 문제고, 또 저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극단에 치우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일부는 이게 어떠한 유전자의 문제다, 뇌의 어떠한 반응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태어난 성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성이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잘 가이드를 해주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미국에서도 과연 건강한 성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사람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애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간의 상호관계가 나와 남이라기보다는 남녀,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호관계, 애착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문제인 거죠.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건강한 성행위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자극적인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웬만한 자극에서는 어떠한 성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너무 어렸을 때 자극적이고 적나라한 영상들을 가르쳐 주는 게 과연 올바른 아이들의 성인식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을 때요. 그 다음에 자신의 신체 이미지,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자기 신체에 대해서 올바른 이미지를 갖고 올바르지 못한 이미지를 갖게 되면 결국 폭식증, 거식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국제진료소에 있을 때 자기의 여러 가지 이유로 거식증이 걸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문헌으로만, 그리고 또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그러한 왜곡된 신체 이미지로 거식증이 걸렸던 케이스를 실제로 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요즘 아이들이 너무 연예인들을 보면서 170에 40 몇 킬로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거다. 그 다음에 성형을 통해서 획일화된 어떠한 로봇 같은 모습이 예쁜 거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너무 문화 때문에 이러한 건강한 신체 이미지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도 성교육의 일부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HIV, 에이즈 부분이라든지 뭐 매독, 그리고 뭐 HPV라고 저희가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데,
HPV 이것도 암을 일으키지만 결국에는 암 이전에 생식기 사막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낫기가 힘들어서 심한 경우에서는 수술을 해서 살을 잘라내야지만 완치가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마지막 문제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드라마 이름 잘 모르는데 고등학생이 아이를 갖는 그런 뭐 낳기로 결정을 하고 뭐 이러한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짧게 어디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갖고 낳는 게 우리같이 성인, 직장에 있는 성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게 어떠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쾌락을 위해서 어떠한 그러한 어른들을 흉내를 냈을 때 나오는 그러한 책임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드라마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로 결정을 내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미혼모 아이들이 또는 미혼 부 친구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있고 제가 실제로 동방이라고 이제 연희동에 있는 그러한 단체의 친구들을 봤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벅차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또 그 정말 핏덩이 같은 아이들 예방접종 마치겠다고 저한테 데리고 오면 정말 애가 애를 낳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책임감이 가장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가르쳐야 된다는 게 바로 이 AAP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올바른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성교육이라는 것은 실은 언제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녔을 때 저희 둘째가 이제 5살 유치원을 딱 갔다가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지 알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엄마한테 아기씨를 주면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생겨서 엄마랑 약속한 길로 나오는 거래. 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생각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댓글을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너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네 라고 얘기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굉장히 발달 속도도 다르고 이해 속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많고 막상 시작을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외국처럼 막 존대 이런 거 없이 막 부모와 자식이 막 자유롭게 얘기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나오기를 인성교육의 연장선상을 걸 생각하자.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대구 랭커님 그 TVN에 나오는 드라마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캣초딩 이루맘씨 우리들의 블루스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블루스라는 드라마 근데 그건가 봅니다.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 몸도 중요해. 근데 내 몸만큼 내 친구의 몸도 소중해. 몇 년 전에 유치원에 어떤 남자가 유치원 아이에게 조금 성희롱과 폭행을 했던 이야기가 국민청원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무섭게 올라왔던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 몸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숙지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남녀 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지 않아요.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자궁으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여자는 남자보다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젊었을 땐 높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차별은 있지 않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와 차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 여자가 동등하고 같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생물학적인 차이, 여러 가지 차이를 자신이 있는 것을 남이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코멘트를 주셨었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어떠한 성적인 질문이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끄러워한다거나 화낸다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무시를 하게 되면 성은 되게 안 좋고 창피하고 나쁘고 숨어야 되는 건가 라는 인식을 아이들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당황은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굉장히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성이라는 걸 알게 될까요? 분명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은 아이들도 알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돌 전에 아이들도 자기의 성기를 만지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좋아하는 장면을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아는 언니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이제 밑에 기저귀가 헐어가지고, 기저귀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연고를 발라주는데, 밑에 아이가 엄마가 약 발라주니까 기분이 좋다고 약을 더 발라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봐서, 여기 제가 언니 당황하지 말고 거기는 되게 깨끗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계속 팬티랑 기저귀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많이 바르면 안 되고, 또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거기를 자꾸 만지면 균이 들어가서 아플 수 있으니 조심하고 늘 깨끗하고, 엄마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고 허락을 받고 병원에서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저도 국제진료소에 있으니까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아이들이 기저귀 발진이 났다, 팬티 때문에 뭐가 헐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선생님한테 보여줄래? 싫어요 하는 아이도 있고 네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엄마랑 저랑 아이만 남고 카텐을 친 다음에 아이를 눕혀놓고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봐도 될까? 그러면 내가 내려줄까? 네가 내릴래? 물어보면 자기네가 내려요. 또는 엄마가 도와주거나, 그러면은 매 순간 아이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제가 밑에를 진찰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고 동의를 반드시 구하는 것.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부모 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외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마다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시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누구는 돌 전에부터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3, 4세가 돼서 어떠한 우연한 기회에 거기가 눌렸거나 이렇게 그네나 시소를 타면서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보통 3, 4세부터 성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샤워하면서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랑 엄마랑 팬티를 벗으면 다르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성적인 질문이 어떠한 그런 성행위라기보다는 일단은 생물학적인 구조부터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시고 아이가 점점 커갈 때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하시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7세 이하의 아이들은 성 지식이 아니라 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른이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성인이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사고를 가진 성인이 누릴 수 있는 건강한 특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부모로서 뭘 해줄 수가 있느냐? 많은 제가 문헌들을 읽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스킨십이 자연스럽고 부모의 관계가 건강한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행위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자연스럽게 껴안고 포옹하고 손잡고 뽀뽀하고 친밀감을 몸으로 손짓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아, 남자와 여자는 저렇게도 사랑을 하면은 저렇게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서로 안아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제가 요 다음에서 연령별에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 해주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자연스러운 부모의 스킨십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아이들 앞에서 뽀뽀도 안 하고 손도 안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의 그러니까 저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지금 저희 외할머니가 92세신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제 앞에서 저 초등학생 때 서로 손잡으시고 할아버지 출근하실 때 뽀뽀하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조차도 자녀의 몸을 만질 때 동의를 구하자.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딸 둘이 인형놀이를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어떠한 낯선 사람이 뭐 만지려고 하면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 세 개를 소리쳐야 된다라고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거절 의사를 굉장히 사람들 앞에 크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건강한 거절.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나 너 손 잡아도 돼? 라고 했을 때 여자아이가 나 오늘은 별로 손 잡고 싶지가 않아, 미안 했을 때 이 남자아이가 그래, 그러면 다음에 너 기분 좋을 때 손 잡자,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건강한 거절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거절을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거절도 당해볼 수가 있어야지 결국 성인이 됐을 때 자기의 성적인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도 중요하지만 모든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게 거절하고 건강하게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의 심리적인 어떠한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동의를 구한다는 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미국에서 조금 살았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동양 여자아이들이 몇 없었어요. 근데 저희 반에 되게 푸른 눈에 노란 머리를 가진 어떤 남자애가, 아직도 기억나, 이름이 타미예요. 성은 기억이 안 나는데 타미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May I kiss you? 저한테. 그런데 제가 No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고 인사를 하고 저한테 가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늘 무엇을 하든, 유치원 때부터 무엇을 하든 남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현재 나타나는 많은 데이트 폭력에 근절을 할 수 있는 어렸을 때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보면 결국 신생아 영아기 때는 엄마가 스킨십을 해주고 엄마가 아이들을 많이 만져주고 주 양육자가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많이 만져주고,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가 행복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긍정적인 성인식을 갖고 있을수록 도와주자. 그 다음에 3, 4세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할 때 당황해하고 만지지 마! 뭐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에는 나중에 아기가 나오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병균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만지거나 더러운 손으로 만지거나 물건을 넣으면 안 되고 늘 깨끗하게 해야 되고 소중하니까 팬티를 잘 입고 있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아이들이 실은 이렇게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심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걸 막 억지로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관심을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책, 어떠한 뭐 놀이 또는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거 여러 가지로
화제 전환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잘못된 거라는 인식보다는 이거보다 더 좋고 재밌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되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세가 되면 아이들이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여자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신체의 명칭을 제가 읽은 그 문헌에서는 뭐 예쁘니, 뭐 소중히 이렇게 가르쳐주지 말고 정확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막상 그거를 어렸을 때 좀 몇 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기가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명칭을 조금 자세하게 물어봤을 때 정확한 명칭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 겉으로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하다는 거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올바른 성 역할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기가 어디서 오는지 많이 물어봐요. 이때부터. 저희 아이도 이때 유치원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너무 과학적으로 가르쳐 주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까 저희 유치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아기 씨를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세가 되면 아이들이 자기 신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내가 정말 건강하게 감사하고 내가 쉬어도 잘할 수 있고 응아도 잘할 수 있다. 내 건강한 신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도와주고, 성기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6세가 넘어가면 굉장히 내 몸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엄마, 이 소화는 어떻게 시켜요? 뭐 기침을 어떻게 해요? 왜 콧구멍에서 코딱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신체 기관에 대해서도 요즘은 몸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령별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결국 이 모든 거의 주인은 니네 엄마, 너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친구에게도 양보해 줄 수 없는 네 거라는 인식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인식이 있음으로써 어떠한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원치 않는 어떠한 뭐 터치라든지 그런 거가 있을 때 거절하고 당당하게 굉장히 크게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6세 때 중요한 부분이다. 7세가 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의 몸도 소중하다는 거 같이 가르쳐 주시고, 또 나오죠. 친구에게 동의를 구하고 손을 잡거나 안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니까 딱 7세 때 그 타미에게 그러한 제안을 받았었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30년도 더 전에 미국 애들은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저희는 뭐 동네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애들 엉덩이 치고 아이고 예쁘다 그랬던 게 30년 전이라면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뭐든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강조를 해주시고, 이거는 몸뿐만이 아니라 신체 경계를 위해서 가정에서도 아이의 물건, 아이의 영역, 그래서 물건을 치우거나 버릴 때 엄마 이거 해도 되니? 물어보고,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하고 아이에게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는 부분들, 이때부터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개략적인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윤희님, 콘돔 대신 플라스틱 봉지 맞습니다. 미국은 양호실 콘돔이 있군요. 대학은 기숙사에 박스로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영국 여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콘돔에 어떤 화학약품을 칠해서 콘돔을 씌웠을 때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병에 따라서 콘돔 색깔이 변하는 그런 콘돔을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념게장 쿠폰이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들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결정권자는 나다. 남의 몸이 내 몸만큼 소중하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의 베이스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안정된 관계와 스킨십, 부부의 안정된 관계와 스킨십이 베이스를 이루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아이들의 건강한 성 인식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가을님, 성소수자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이라든지 자기가 속한 문화라든지, 예를 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너무나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섣불리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강길님 맞습니다. 말이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줘도 보통 부모로서는 성교육시키는 게 어렵죠. 근데 전문가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저희 가장 유명하신 분이 구성애 선생님이시잖아요. 구성애 선생님 강의 너무 재밌게 듣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부분들은 부모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교육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재밌고 깊이 다뤄주실 선생님을 섭외해서 꼭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주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2주 후가 제가 하는 6월 첫째 주 월요일이 6월 6일 현충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는 쉴 것 같고 6월 셋째 주에 제가 또 재미있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5월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